아니 국회의원들만 넥타이 메고 저는 넥타이 메고 일하면 안 됩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밀짚 모자 쓰고 분무기 이렇게 등에 메고 장화 신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장을 한 것은 도시 농업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범한 도시 농부의 한 사람인 인삼의 고장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법인 빛과 소금의 총괄 사장 우서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속이 정말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양복 입고 밀짚 모자 쓰고 항상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농부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농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스마트 농업을 고집하느냐 하면은요,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환경문제 때문입니다. 2020년 한 해는요, 누구나 충격적인 한 해였고 힘들었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도 그렇고 이게 기후변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산과 물, 공기 좋은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고 기후변화와 위기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적인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작년 우리 금산 지역도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로 인삼과 농토를 싹 쓸고 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려 결국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주기고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동방예의주국이 동방범죄국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삼천리 금수강산은 예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썩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연과 환경은 건강과 질병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만 관심 있게 가져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후와 생태계 환경 모두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의 빙하는 빠른 속도로 점차로 사라지고 있고 여기 북극곰도 이대로 가다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번에 이 벚꽃이 99년 만에 개화가 되는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구의 기후변화 이상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 점차로 높아져 호흡곤란과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도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바이러스 안식처가 갈 곳을 잃어 이렇게 인간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거리두기다, 뭐 가족끼리 모인다, 못 모인다, 뭐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별의별 방역을 모두 다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를 망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US 데이비스 버클리 캠퍼스 그 부속 농가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생태계와 환경 관련 전문대학입니다. 거기에는 감염병학과의 그 조나 마제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코로나의 교훈을 읽는다면 치명적인 더 큰 팬데믹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그런 바이러스와 또 조류독감 이런 등등 감염병이 생기는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미국 정부가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5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백신도 빨리 개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토지 개발에만 신경을 쓰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현 시점에 일부 공직자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에만 몰두하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토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환경과 지구를 파괴시키면서 큰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 참 코로나로 인하여 그 서민들 생활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여러분들 그 자영업자들 있죠.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보증금까지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개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개발할 것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검토하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년간 조나 마제트 교수는요, 35개국에서 17만 개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해서 이 중 인간에게 접연되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1200여 종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언론에서는 조나 이 마제트 교수를 사냥꾼, 바이러스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약 50만 가지에 달하는데, 이 중 연구팀이 밝혀낸 것은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 백신은 몸에 상처난 조그만 밴드 하나 붙인 것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지키기 위해서도 각자가 실천해야 할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 이것만큼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면 그래도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먼저 실천해서 전 세계가 우리의 본을 보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나 마제트 교수는요,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속한 그 산업화와 그 도시화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각종 개발과 자연환경 파괴로 야생 생태계를 침범하고 여러 가지 생물 종류와 다양성을 파괴하면서 야생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숙주인 우리 인간으로 옮겨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를 만나면 더욱더 가혹하게 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점점 더 강도 높게 인류를 휩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종류가 틀린 바이러스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간 숙제인 이렇게 박쥐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박쥐는 꽃가루를 퍼뜨리고 해충을 잡아먹어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동물입니다. 만약 이 박쥐를 모두 때려잡았다가는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박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달려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우선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와 그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의식주를 어떻게 실천하면 될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식주 중 우리가 입는 이 옷,
의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옷, 우리가 입는 옷은 대부분 이런 플라스틱 섬유계통입니다. 자, 플라스틱은 잘 썩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이 백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숭상한 우리 전통에서 유래된 우리 민족의 별칭입니다. 제가 오늘 흰옷을 입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가지 옷으로도 우리의 백의 민족을 자랑하면서 발현질을 해가면서 껌에 있고 아름다움을 유지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행 따라 변하면서 옷을 바꿔 입고 빨주, 노초, 파라보, 무지개 색깔에다가 별의별 옷들이 각종 쇼핑몰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홍보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 번도 입어보지는 않는 옷도 장롱석에 쌓아놨다고 이 말도 잘 안 되는 흥분이에요. 몇 번씩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일입니다. 옷 한 벌에 환경 호르몬이요, 이런 플라스틱 통 5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결국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지구 어디엔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잘 썩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이러한 것들이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 돈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옷은 더 잘 사 입어. 참 나온. 제가 잘 아는 지인은요, 꽤나 유명한 기업의 대표인데 양복이 13년에서 14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입고 미팅 장소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옷을 본 순간 환경을 생각한 후로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값진 옷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자, 앞으로 우리는 이 한 벌의 옷을 정말 오래오래 좀 입어야 된다고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요, 옷장사 안 굶어 죽습니다. 이 옷 한 벌도 아끼고 절약하면서 환경도 지켜야 되겠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도 오래 입을수록 값진 옷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우리 옷의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제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음에는요, 우리가 참 먹는 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먹는 거, 식. 요즘 우리가 집콕, 방콕하면서 일회용 그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서 정말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 썩지도 않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오랜 시간을 거쳐 파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분해되어 썩지도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을 머무르면서 이런 고기들이 결국 그것을 먹고 인간이 섭취함으로써, 그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음료수 한 통도 빨대로 빨아서 먹어야 하고, 옛날에는요, 바가지로 퍼마셨어요. 바가지로. 이 빨대가 또 버려져 해양에 오염되고, 버려진 빨대가 심지어는 이렇게 거북이 콧구멍에 꽂히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어나 고래가 비닐과 종이팩을 플라스틱을 먹고 인간이 병들어 죽어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환경이 오염되면서 인간이 여러 가지 몹쓸 바이러스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기도 육류보다는 식물성 고기로 또 대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의 대체 육류 전문기업 미국 비욘드 미트는 그 식물성 고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가열, 냉각,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동물성 단백질처럼 재구성해서 이를 통해 진짜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식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요, 새로운 발암 물질로서 햄, 소세지, 베이컨, 핫도그 등 가공육을 담배나 생면처럼 발암성이 높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소나 돼지 등에서 나오는 붉은 고기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 한 마리당 매일 방귀 들이며 160리터 내지 320리터까지 방출되고 이 대세긴 가정에서 메탄가스 방출로 그 유엔 식량기구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소고기를 먹지 말고 세계 곳곳에서는요 세금을 부과하라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 방귀 낄 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 원인인 메탄가스 있죠.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강한 온실가스라고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는요 벌써 2016년도에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자, 소 한 마리가 방귀와 트림으로 매일 160에서 320리터의 메탄가스를 방출한다고 본다면은 이것을 이산화탄소로 바꾸면은 1년 동안에 한 마리당 3톤의 양을 배출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구상에서는요 15억 마리의 소뿐만 아니라 대세균질하는 동물, 말, 양, 염소 이런 기타 등등 합하면은요 약 30억 마리 정도 됩니다. FAO 유엔 식량기구 발표에 의하면은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온실가스 중 생기는 그 온실가스 중 소와 염소, 가축에 의한 것이요 14.5%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능한 한 식생활은 로컬 푸드를 이용하고 이렇게 튀김이나 그 볶음 요리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이제 기름을 줄이기 위해서 재료를 이제 찌거나 이제 삶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으며 이 로컬 푸드를 이용하면은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더 신선도와 또 이동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돌려주게 됩니다. 현재 여기 지구는 이렇게 이산화탄소 또 각종 유해 물질로 지구 온난화가 되어 지구 표면과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만 있는 애플망고가요 제주도에서는 특산물로 되고 오징어 고등어는요 동해바다의 수온으로 지난 100년간 2도 상승으로 동해안 오징어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민들 동해안 가보 어민들 울상이 울상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에는 먹고 있는 것 외에 주거 또한 중요합니다. 주거. 오늘도 방송에 탄소를 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80%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는 것을 지난번 동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범입니다. 인야와 자연환경을 제외한 건축물 외부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내부 외부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지난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거주 생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무분별한 공사로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50개 주에서 36개 주가 남한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우리같이 난개발을 그렇게 하지 않고 조나 마제트 같은 분들에게 미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콧구멍한 토지에서 뭘 그렇게 땅을 뒤집고 파지키는지. 그러나 결국 자기한테나 후손들한테 그 모든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자연을 살리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자연을 보존하는 생태계 공원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후변화 시대는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 감소로 인해 지구 전체가 몸살을 하고 환경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도시농부의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달 공유가 꼭 필요합니다. 저 혼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공유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19세기 후반부터 지구온난화가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인 전체 지표면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가뭄, 폭우, 홍수, 태풍이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도 이제 스마트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이산화탄소 감소 및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 공유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는 분들은요, 정말요, 3대가 복을 받을 것이고, 3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나라에 애국하는 길입니다. 나라에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그거 그저 돈 돼가는 거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안 됩니까, 그거?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공유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도 공유 안 하시면 오늘 집에 가시다가 소똥을 밟아서 미끄러지든 말든 저는 책임 안 집니다. 하는 얘기고요. 정말 아무튼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 환경과 우리 문화유산을 물려줍시다. 정말 오늘 끝까지 두서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마치고 앞으로 동영상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